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하진우.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 서은이와 3살짜리 딸아이 은우가 나의 가족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보니 은우는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우리 부부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장모님. 장모님은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하신 분이라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난리가 났었다. 장모님에게 은우는 첫 손주였고 처갓집은 우리 집까지 꽤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지만 은우를 보기 위해 자주 올라오셨다. 처음엔 우리도 은우를 사랑해주시는 게 감사했지만 요즘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주말에 오셨지만 요즘은 평일에도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날이 늘어났고 너무 자주 오시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피곤한 것도 사실이다. 나왔어. 왔어? 어서와 사위. 3일 전에 왔다 가셨는데 또 올라오신 거예요? 은우가 눈에 밟혀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평일엔 진우씨 피곤하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어떡하니? 은우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 진짜 오버야. 은우는? 잠들었어. 그럼 나도 은우랑 같이 자러 간다. 엄마 또 자고 가려고? 그럼 이 시간에 나더러 집에 가라는 거냐? 너희들도 잘 자라. 자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주책이지. 시간도 늦었는데 장모님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 고마워. 장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다 보니 아내가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서 장모님이 와도 얼굴 못 보게 하자고 했다. 은우도 이제 3살이 됐고 해서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냈는데 자리가 없어서 좀처럼 연락이 오질 않았다. 갈만한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기를 어언 6개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집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됐다. 드디어 아무 때고 집에 불쑥 찾아오는 장모님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우리 부부였지만 어린이집 입학식을 며칠 앞두고 기절초풍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너무 이상한데 말이야. 아는 엄마가 이번에 같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입학 관련 서류가 우편으로 왔대.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만 안 오네? 그래? 이상하네. 어린이집에 전화해보자. 입학 관련 서류가 다른 집에는 왔는데 우리 집에만 안 왔다는 게 이상해서 어린이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장모님으로부터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유치원 측의 설명을 들었다. 아내가 곧바로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보니 황당 그 자체였다. 엄마가 어린이집 안 간다고 연락했다는데 사실이야? 그랬어. 어린이집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보내. 내가 이 근처에 등록 다 해놨으니까. 전화 좀 바꿔줘. 장모님,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찾은 곳인데 저희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자네 말투가 그게 뭔가? 자넨 위아래도 없어? 나 자네 장모야. 자넨 혼자 살면서 직장만 다니면 되잖아. 이참에 은우랑 은우애미는 여기로 보내. 네? 제가 왜 혼자 살아요? 멀쩡한 아내, 딸아이가 있는데 누가 뭐래도 제 가족입니다. 자네 장인한테도 은우는 우리가 데리고 산다고 해줬으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큰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맡긴 거 모르지? 그런 걸 왜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전 혼자 살 생각 없고요. 은우도 은희도 안 보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장모님과 험하게 전화를 끊었고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와도 절대 안 받았다. 장모님도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당분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라인을 보내자 잠시 동안은 잠잠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다시 전화통에 불이 났고 장모님 극성에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다. 다행히 어린이집의 사정을 잘 설명해서 다시 입학 허락을 받게 돼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이 문제로 언제까지 장모님과 등을 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그럼 장모님이 또 시도 때도 없이 올 거 아니겠냐 라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시간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아내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당신 왜 그래? 일단 침착하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은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은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를 조퇴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는데 원장과 교사도 설명하면서 몹시 당황해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은우가 없어졌다고 했다. 경찰에 전화해서 미아 신고를 했더니 어린이집 앞으로 경찰차가 오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수색을 시작한 경찰은 어린이집 근처 편의점에 있는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거기서 딸아이가 찍힌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을 같이 확인한 결과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장모님이 결국 장모님이 말도 없이 딸아이를 마음대로 데리고 갔다는 게 밝혀졌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장모님이고 뭐고 눈에 안 보였지만 일단은 딸아이를 찾는 게 먼저였고 영상을 근거로 경찰과 함께 딸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잠시 후 경찰이 기차역에 있던 장모님과 딸아이를 발견했고 딸아이를 무사히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내와 함께 기차역으로 정신없이 달려갔고 딸아이는 우리를 보자 웃으며 달려왔다. 은우야! 엄마, 아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딸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장모님은 우리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소란을 피운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냈다. 내가 내 손녀 보러 간 게 무슨 죄라고 이 난리야? 나더러 경찰서에 가라는 거야 뭐야?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고 끔찍한 상상을 했었는지 아세요? 장모님이 하신 건 유괴랑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유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진우 씨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조용히 못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 말고 우리 집 근처로 보내라고 했지. 은우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장모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우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고 그러자 중간에서 경찰이 나서서 막았다. 은우야, 엄마랑 아빠는 화내고 무섭지? 그러니까 얼른 할머니한테 와. 착하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 엄마, 무서워.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구는 장모를 보더니 딸아이가 무섭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은우가 겁먹고 우는 거 안 보이세요? 자네 점점 이젠 장모도 눈에 안 보이나? 은희야, 너 이런 놈하고 당장 이혼하고 은우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엄마, 대체 왜 이래? 망신 좀 그만 시키고 조용히 좀 해. 장모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고 흥분했고 결국 경찰이 연행해서 데리고 갔다. 장모의 보호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온 장인이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고 하길래 우리 부부는 멋대로 어린이집을 취소한 것부터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장인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동안 장인은 장모 말만 듣고 아내가 원해서 같이 살게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동안 장모가 자기 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극노한 장인은 장모를 데리고 돌아갔고 장시간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장모는 그래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내 손녀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한다. 장모와는 말이 안 통하자 일단은 업체에 연락해서 인테리어 계약을 취소했고 앞으로에 대해서 심사숙고 중이시라고. 이 와중에 손녀 유괴로 경찰이 왔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자 그때까지 잘 지내오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흠이 생기고 말았다. 집에 있는 게 불편해진 장인은 장모와 이혼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셨고 장모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셨다. 아내는 이번 일로 화가 나서 장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당연히 손녀를 만날 수 없게 된 장모님은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고 집에서 혼자 고독한 여생을 보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내한테 수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아무리 자기 엄마지만 정도를 벗어난 상식 밖의 행동에 학을 뗀 터라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다. 장인한테 이혼당한 후 수입은 연금이 전부였는데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예전처럼 장거리를 수시로 드나들며 손녀를 만나러 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됐고 불쑥 찾아오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우리는 혼자 살고 있는 장인이 걱정도 되고 해서 가끔씩 인사드리러 가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다. 장인은 예전부터 고집불통의 이기적인 장모의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면서 원래부터 요리도 잘했고 정리정돈도 잘하는 편이어서 아무 걱정 없이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피곤한 장모님한테 벗어나 스트레스 없는 일상을 되찾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